안녕하세요. 성산 KBTV입니다. 자, 매일 정리해드리는 시황 정리 시간인데요. 이 시황 정리를 잘 해놔야 다음에 우리가 좀 시장에서 관심 가져야 할 섹터라든가 주도주들을 미리 알 수 있죠. 물론 오늘 주도주가 돼서 이제 특이한 종목들, 상한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찍긴 하지만 실적으로 이 찍어놓고 보면 며칠 뒤에 많이 상승한 종목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철도주를 좀 찍었었죠. 그러고 이제 전기주를 찍었었는데 자, 대하TI를 한번 수평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다 시황 정리하면서 한 거죠. 자, 대하TI가 6%째 급등을 했죠. 그리고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20개선 타고 올라가는 좋은 모습에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 딛고 올라가는 굉장히 강한 모습 속에 있죠.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일봉에서도 자, 이렇게 20선 딛고 이렇게 상승하는, 물론 변곡점 맞고 이렇게 떨어져서 다 내일이나 이럴 때부터 이제 변곡점 맞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전부 다 그 시황 정리를 통해서 미리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시황 정리 해드리니까 꼭 챙겨보시고요. 이 시황 정리 해놓으면서 이제 좀 좋은 종목들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는 매일 거의 꾸준히 올리긴 하는데 가끔 못 올릴 때도 있어요. 좀 거의 올리니까 다시 보시고 그때 바로 이제 그 중에서 좀 특이하게 당일날 살펴봐야 될 종목들 이런 거에 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재룡전기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월봉이나 이런 데서 추세가 좋죠. 이렇게. 그렇듯이 전기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자세히 영상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 스푸트니크 바이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였죠. 보시면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이제 브라질 변이 예방 효과가 높다고 그래요. 이 기사가 이제 오늘 어제 난 기사인데 러시아 스푸트니크 V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브라질에 처음 출시한 변이주에 대한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 백신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제 유럽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6월까지 스푸트니크 V가, 자, 이 등록이 눈앞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23일 이제 현지 시간인데, 자, 에바리스트 바르톨라 몰타라는 외교 유럽 장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의약품청 EMA가 스푸트니크 백신 6월 말까지 등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스푸트니크 V가 이렇게 이제 유럽기 승인에 대한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 이제 이화전기 바이넥스, EGS, 이트론, EID, 그리고 종군당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러면서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이화전기가 일단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고, EID, 이트론도 좋았죠. 이트론이 이렇게 14%대 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EID도 이렇게 19%대 올랐죠. 다들 이제 추세자 수능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거에 관해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 불영제약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화전기 무상감자 얘기가 있죠. 그래서 거래정지장 이런 종목이라든가, 또 EID나 이트론 쪽에 동전주 잘 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데, 가끔가다 심하게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안 좋아하고, 종군당 바이오,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자, 종군당 바이오를 보면, 자, 월봉에서, 일단 저희 친구 이제 샀다가 손대치고 나온 종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일봉에서 이렇게 5일선이 둥그스럽게 동안 이 부분이 되죠. 여기 같이 왔다 갔고, 월봉에서 보시면 10개월선, 이번 달 종가상 10개월선을 지켜주든가, 5개월선 돌파 안착을 해놔야, 이렇게 이 녹색선 굵은 게 5개월선인데, 위에 안착을 해놔야 추세를 틀어 돌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3거래일 남았죠.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그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예전에 지켜줘야 될 중요한 변곡점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해 줘야 됩니다. 깨지 않아야 돼요. 깨지 않아야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데 오늘 러시아 스푸트니크에서 다른 종목들이 강했던 것에 비해서 이렇게 강하지 않죠. 이렇게 이제 5일선 위에 붙여놨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럽 승인이라든가 WHO 승인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반응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미지근한 게 종군당 바이오입니다. 자, 보령제약도 이제 보령바이오 파마가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잘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월봉에서 이번 달 말에 5개월선 깨놓으면 저런 뉴스하고 상관없이 깰 수 있어요. 주익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번 달 월봉 5개월선, 녹색선이 5개월선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나 이걸 보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20주선 지키고 있어요. 20주선 깨지면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주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22,000원대에서 이걸 이탈하나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봉에서 일단 살아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오늘 5일선 회복해줬죠. 5일선 회복하고 내일 20일선 회복해주면
다시 한번 더 스프티크 부위 관련해서 상승할 수는 있고요. 그렇지만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한다거나 이러기엔 좀 힘들어요. 스프티크 부위 관련주들은 사실 바이오주 자체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또 이제 막상 급등한 EID나 이트론 같은 경우는 너무 동전주라 이 종목을 가지고 대응하기 좀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 이 종목들은 약간 배제해주고 불용제약이나 중문당바이오가 낮긴 한데 이 종목들도 사실 스프티크 부위에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좀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게 러시아 스푸트니크 V보다는 오늘 조금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보였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남북 경협주로 되어 있는 이제 종목들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남북 경협주보다는 저 철도주 쪽으로 관심 갖는 게 더 좋다고 보이는데 일단 어쨌거나 섹터 부분이 남북 경협주로 되어 있는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난티가 대표적으로 오늘 14%대 이렇게 급등했는데 아난티 이 남북 경협주가 보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죠. 사실 어제 어제 이틀 전에 이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바로 움직이지 않고 한 이틀 뒤에 움직인 거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 우호적으로 이렇게 해보려는 움직임 때문에 그렇죠. 자, 아난티나 이제 이거 인디에프가 좀 움직였는데 사실 아난티의 실적이 많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매출액도 20% 감소했고 단기순 손실도 커졌죠. 영업 손실도 317억이 났어요. 자, 또 하나 인디에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작년 영업 손실이 이제 그 200억 원대라고 이제 재작년보다 더 커졌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은 비합리적이긴 한데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적자폭이 크거나 이런 건 실적으로 기업에서 크게 투자한다거나 큰 돈을 들어가기 좀 어려우니까 이건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추세나 이런 거에 이제 주식은 거의 반응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영업 적자가 났다 흑자가 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일단은 적자 속에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해야 되고요. 아난티 같은 경우 이제 5개월 선과 돌파와 함께 이식견 회복해졌고요. 이식견 회복해졌으니까 이부터 여기서만 끝나면 다시 한번 이 이슈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5호선을 잘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5주선이 60주선을 뚫는 이제 골든크로스가 생겨서 60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친구는 추가로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오늘 깨끗이 급등해졌는데요. 내일도 이제 최대 거래량이 들어왔죠. 앞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내일 급등한다고 그냥 쫓아가 사지 말고 눌림목이나 이런 데 사는 게 좋은데 이 아난티나 인디에프라는 종목 살 때는 항상 적자 회사라는 걸 조금 이 마음속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일 새벽 영상에 좋아 보이는 종목 찍을 때는 이런 종목들을 잘 안 찍어요. 그러니까 오늘 특이주 이렇게 보시고요. 인디에프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추세가 우향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었죠. 영업 실적도 안 좋고. 그러니까 3월달에 쿠라스트 회복할 때도 많이 회복 못 해줬고요. 이제 5개월 선에서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5개월 선을 잘 반짝해 주는 게 중요하고 주봉에서는 이제 5선을 회복해줬으니까 5선 타고 올라가면 추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앞에 6월 달에 형성된 이제 매물대 돌파해놨기 때문에 사실 추가 상승 여러 건 있지만 항상 아난티나 이런 종목들을 대할 때는 인디에프 같은 걸 대할 때는 적자가 큰 회사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점을 명심해서 조심스럽게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 남북 경협주로 연결된 종목들 중에 이렇게 이제 아난티나 인디에프나 이런 뭐 좋은 사람들 같은 이런 종목들보다도 사실 철도주하고 전기주도 남북 경협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철도주하고 전기주는 남북 경협주로 우리가 보기보단 이 우리나라 철도 산업에 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영호남 이제 육개시도 주도지사가 이제 달빛내 철도 추진 공동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철도 추진에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철도 사업 이렇게라고 4차 철도망 계획 이 중부권이라고 이렇게 흥단철도 국가 철도망이 발행되면 이게 철도 사업에 대한 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SOC 사업이죠.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에 돈이 들어갈 건데 이거에 관련해서 꼭 신경 써야 될 게 그 철도주와 전기주인데 철도주가 이제 이 대표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게 이제 남북 경협주로도 관련이 돼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철도 사업으로 보는 게 맞아요. 자, 옵티시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원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었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개월 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이렇게 좋은 모습 속에 있었고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제 5선 회복하나 깔끔하게 올라갔는데 사실 주봉에서 추세가 깨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가는 걸 찾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봉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전에 한번
급등한 이력이 있죠. 이 주식은 예전에 한번 급등한 이력이 있는 종목을 잘 살펴보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하니까 한번 상한가 같다거나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쉽게 버릴 게 별로 없고 잘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벽 영상에서 이 철도주 중에 이제 대하TI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하TI 흐름이 좋죠. 자, 월봉에서는 요렇게 이제 그 5개월 선이 20개월 선은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20개선 돌파 안착해주고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 추세가 상향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깔끔하게 5선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 5선에 2선만 끝나면 다음 주 철도 사업에서 5선 밑으로 밀리지 않고 추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이제 밑으로 그냥 차고 올라왔는데 8%대, 6%대 끝났죠. 이 친구 한번 급등한 이력이 있다고 그랬죠. 보시면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이날 한 15%대가 왔어요. 갔다가 이제 운봉 3개 크게 맞고 떨어졌는데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6,300원대 5일선이 퉁고서 이렇게 꺾인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맞고 떨어졌는데 결국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5일선만 깨지 않고 다시 돌파해서 시도 나가면 이 친구는 큰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옵티시스나 대하TI 같은 철도주 외에도 사실 서암기계공업 같은 거 이런 종목들도 다 사실은 다 철도주죠. 보시면 월봉에서도 자 서암기계공업이 월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해서 5개월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번 달 5개월선에서만 잘 끝나주면 역시 추세를 유지해서 굉장히 잘 올라갈 수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 회복해주고 이격이 다 붙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철도 관련 이슈 한 방이면 빵 뜰 수 있고 일봉에서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긴 하는데 이 철도주가 잠깐 못 올라가면 두 번 흔들린 거죠. 여기 중요한 매물대가 있어요. 4월 27일하고 5월 17일에 생긴 건데 이 자리를 얼마나 잘 뚫고 나가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크게 상승할 수 있냐 무너지냐 결정이 되죠. 대량 거래가 가끔 빵빵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언제든지 한두 번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하TI하고 서암기계공업을 보면 사실 이 PBR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중요한 면이 있는데 현재 주가보다 이제 현재 그 장부상 BPS죠. 장부 가치보다 1.23배 정도 더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2배 되면 받쳐 좋은 종목들은 이거 감안하시고요. 재물을 보시면 현금 유보율이 876%, 부채 비율이 15.87%입니다. 적자다가 이제 흑자를 주게 되기 때문에 재무적인 면에서 크게 뭐 힘들거나 이제 어려운 면은 없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되고요. 대하TI도 참 볼게요. 대하TI가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물론 이제 이렇다 해서 올라가다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면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장부 가치보다 아직은 4배 정도 많이 받고 있죠. 이 대하TI라는 회사 시총이 자 이렇게 4천억짜리죠. 4천억짜리인데 회사가 매출이 천억씩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역시 크게 걱정할 건 없고요. 현금 유보율이 1300%에 달아요. 부채가 65%.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대하TI는 철도주의 이 대장주 역할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대하TI도 철도주 관련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철도주 움직일 때 꼭 같이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바로 전기주죠. 대룡전기, 선도전기, 광명전기 뭐 이인데 그중에 대룡전기를 보면 월봉에서 추세가 좋죠. 이제 5개월 선이 60개월 선을 뚫으려는 강력한 골드크로스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대룡전기 추세가 어째 좋아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일단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따라서 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룡전기 꾸준히 상승할 확률이 높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 회복해줬고 5선만 이틀하지 않는 한 이 추세를 따라서 예전에 한번 이게 급등한 이력, 즉 거래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앞전에 자 조용하던 주식이 한번 대량 거래가 압도적으로 들어왔고 조용하던 대량 거래가 또 빵 터졌고 좀 쉬었고 그러니까 이 급등한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이 있었고 이렇게 가격 조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에 다시 상승을 노리고 있는 거죠. 상승을 할 때 21선의 회복이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회복해 줬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또 5일선이 21선 또는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거고 이 선을 잘 따라 올라가면 재룡전기 같은 종목도 상당히 좋을 수 있죠. 이 기본적 분석과 이 분석을 좀 잘해놓는 게 좋은데 현금 유보율 620%에 다다라요. 이게 부채 비율 28%. 이 PBR이 1.79밖에 안 되죠. 자기 이제 그 가치보다 1.79배 정도 더 받는 건데 시총이 1000억짜리죠. 자, 시총이 10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보통 400억씩 나니까 재무적으로 그게 나쁜 회사는 아니지.
원체 이제 공사들이 그동안 없어서 이 전기주 좀 적자는 나고 있는데, 이게 흑자로 들어와서 먼저 대박이겠죠? 그러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세명전기라는 종목인데, 제가 세명전기도 한번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세명전기라는 종목을 보면, 음, 자,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좋죠. 역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이제 5개월선, 60개월선 따라 올라갈 건데, 일단 이 60개월선이 조금 강한 매물대가 돼요. 가격이 5,600원쯤 되는데 지금 5,000원이죠. 한 11%인데 이 60개월선을 얼마나 강하게 뚫어주고 이번 달에 안착하냐에 따라서 다음 달에 상승할 수 있고, 이번 달에 60개월선 맞고 떨어지면 다시 5개월선 근처까지 밀렸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봐도 꽤 좋죠. 추세가.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추세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이 우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다가 이번 주에 슬쩍 밀렸습니다. 지수가 안 좋아지는 날에 이렇게 추천가에 밀렸다가 지금 5선 회복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5선만 깔끔하게 회복해주면 다시 추세를 좀 유지하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이렇게 21선 회복해졌습니다. 철도주와 전기주가 저 영상을 찍은 다음에 매수타임 못 잡은 게 이틀간 그냥 밀렸어요. 지수 무너지면서. 근데 지수 살아나자마자 바로 돌아나갔죠. 자, 세명전기가 유일하게 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긴 한데, 아마 다트 올해 3분기가 아마 역시 흑자가 났을 거예요. 이제 현금 유보율이 800%, 부채비율이 11%고요. 시총은 700억짜리예요. 그래서 이제 1.0배, 자기 정도 주식 가치 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1.56배 받는다고 그러면 주식이 이 가격에서 한 6, 7천원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일단 오늘처럼 맞고 떨어지면 5,100원대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5일선이 딱 꺾인 이 부분. 5,100원 맞고 떨어질 거고, 만약에 매수한다면 이렇게 21선 근처에서 매수라고 던졌던 게임은 손절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데, 이 지금 흐름이나 이슈를 봐도 철도주하고 전기주는 꼭 같이 관심 갖고 보시는 게 나아요. 자, 선도전기를 보면 전기주 위주로 좀 많이 보는데 마찬가지죠.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이번 달 어떻게 끝나든 간에 5개월선이 60개월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생길 거고요. 60개월선만 안착을 잘 해주면 내일 다음 달에도 60개월선 위에서 출발해주면 역시 철도 전기 관련해서 한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주선을 깨는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3주간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번 주에 10주선 잘 딛고 돌아나가서 5주선 회복 이렇게 해주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전기주들이 이제 팍팍팍 못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시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아직 적자들이 나고 있어서 이제 흑자 기조를 유지하거나 흑자가 났을 때 강한 모습 보일 수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미리 움직이겠죠. 이제 그 철도방 사업이라든가 이게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수주를 받고 그거에 대한 영업이익이 뭐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 반영이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 미리 주식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게 관심 갖고요. 일단 일봉에서 21선 회복이 좀 급해요. 21선 회복해주면 자, 추가로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선도전기는 자기 가치보다도 싸죠. 0.74배 정도 받고 있고, 시총 600억짜리예요. 좀 작은 스몰캡 회사인데, 시총 600억짜리 회사가 매출액이 시총보다 커요. 상당히 굉장히 좋은 거죠. 현금 유보율이 자 951%, 부채가 88%라는 건전한 회사죠. 당연히 시총보다 매출이 크니까 PBR이 이렇게 낮죠. 자기 가치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도전기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는 좀 높아 보이고 이렇게 5개월선 이 바닥에 있을 때 높아 보이죠. 그렇지만 지금 가치도 굉장히 싼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매수할 만하고요. 이 매수했다 하더라도 이제 손절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쭉 들고 가시다가 만약에 이 지켜줘야 될 전저점 이 정도 자리 깨면 일단 손절하고 다시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깨지 않고 돌아 나가거나 20일선 회복해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선도전기도 이렇게 조용하다 갑자기 급등하는 이렇게 좀 대량 거래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든지 순간 또 급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도전기라든가 강명전기, 재룡전기, 재룡전기, 선도전기, 강명전기, 그리고 재룡전기, 세명전기 이렇게 정도는 항상 전기주 정도는 이렇게 좀 관심 갖고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 또 하나 이제 철도주 대형주 중에 현대로템이 있죠. 자, 현대로템을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유지되고 있고, 특히 5개월선, 60개월선은 골든크로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 순간 급등해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 회복해 놨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이격이 보인 상태에서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우상향 유지할 확률이 높고요. 이번 주 잘 끝나면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유지할 수 있죠. 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철도를 찍은 다음에 이틀간 이제 지수가 무너지면서 급락했다가 지수 조금 좋아지자마자 바로 살아났죠.
이 주도주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무너지면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럼 바로 살아납니다. 주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5일선에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살아날 수 있어요. 주식을 할 때는 월봉 보고 가는 거죠. 주식의 정답 월봉에 있어요.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제 5개월선을 타고 올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5개월선 근처에서 매수 그럼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5개월선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죠. 현대로템 제법 흑자가 잘 나는 친구예요. 이렇게 흑자 꾸준히 잘 나고 있고 2조 7천억, 2조 8천억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회사죠. 시총이 크다 보니까 시총이 이제 2조 2천억짜리인데 시조 2조 2천억짜리가 가끔 자기 시총보다 더 큰 매출을 잘 올리고 있죠. 2조 8천억, 2조 7천억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현대로템은 상당히 좋아요. 또 하나 이제 우원개발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우원개발이라는 종목도 역시 흑자 기조를 영업에서 잘 유지하고 있는 이런 친구죠. 현금 유보율이 1000%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회사인데, 실제로 이 우원개발이라는 회사 위치가 좋아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5개월선 타고 올라가려고 준비 잘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5개월선 위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20주선 딛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20주선이 딱 자리 잡고 있죠. 이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2주간 조정을 받고 돌아나가기 때문에 20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우상향으로 잘 유지할 수 있고요. 일봉에서 꽤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동안. 자, 우리 많이 떨어졌어. 이제 그동안 조정 그만. 그러고서 이제 5일선 위에 딱 올려놨기 때문에 이 5일선을 기준으로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크게 잘 올라갈 수 있고요. 한 방에 올라가기보단 자,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왔다 갔다 올라가는 게 없죠. 일단 월봉의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월봉 5개월선 깨지 않으면 5개월선을 타고 철도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잘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20년도 4월 달에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깔끔하게 뚫어놓은 이 위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m로 깨지지만 않으면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 할 일, 뭐 이런 것만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렇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항상 뭐 급상승한다, 상승한다가 이런 걸 보장해 주진 않아요. 단지 현재 추세와 흐름이 좋은 것만 말해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매수했다가 이런 자리 깨면 지켜줘야 될 자리 못 지켜줬다? 깨면 바로 손절하고 이렇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구독자님들도 항상 기준, 본인에 맞는 기준을 세워서 어느 자리를 하면 어떻게 되고 자리가 이틀하면 깨겠다라는 원칙,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또 마진, 먹을 폭을 정해놓고 주식을 진입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깨면 딱딱 손절하고 잘 올라가면 그거에 맞춰서 익절도 적당히 할 수 있는 이렇게 본인만의 어떤 스타일과 구축을 하는 게 이렇게 가장 좋은 주식 방법입니다. 주식은 대응 영역이죠. 무조건 내가 산 주식은 또 올라갈 거야. 난 손절 못해. 이렇게 하는 것보단 손절할 때는 손절하는 게 이렇게 딱딱 맞는 이렇게 가장 좋은 이 대응의 영역인 게 바로 주식입니다. 또 얼마 전에 이제 한미 정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원전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한미 원전 동맹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래서 증권가도 이제 이런 한미 정상회담과 바이오 원전 등에 주목했나라고 원전 미사일 수혜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내용 한번 제가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원전 협력이 있었는데, 이 한전기술, 한전 KPS가 사실은 좋은 종목이긴 한데 너무 높아요. 월봉에서 보면 물론 이제 바닥 탈출해서 5개선 찍고 60개선 돌파하고 나가는 종목이 이제 한전 KPS인데, 이게 한전 KPS 같은 종목이 일단은 올라가면 이번 달에 올라가는 대로 대비 두셨다가 이 조정이 들어오겠죠. 5개월선 60개선을 뚫는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60개월선을 다시 잘 지키고 돌아 나가면 이때 매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60개월선 깨면 바로 손절, 그리고 5개월선에 다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60개월선을 뚫는다거나 이제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매물대 자리들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일단 첫 번째 매물대는 뚫었고 두 번째 18년도 5월달에 생긴 건데 이 자리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자리를 이번 달에 깔끔하게 뚫어놓고 안착하고 다시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지만,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면 이렇게 파랗게 거는 게 60개월 선이에요. 그래서 60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야지 추가로 2차 상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봉이 이제 색이 크게 떴기 때문에 다음 달 한 달 정도 쉴 수도 있어요. 그 쉴 때 바로 60개월 선 잘 지키고 돌아 나가면 다시 매수 타이밍이 되죠. 주봉에서도 꽤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 꽤 오랫동안 올라와 있고, 일봉에서도 자,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식은 싸게 사는 거죠. 물론 이 친구가 뭐 내일 같은 날 날라간다, 못 날라간다, 뭐 상한가 갈 수 있는 거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너무 높이 있는 종목을 쫓아가 사게 되면 물리니까 항상 눌림목. 이 친구 언젠간 이렇게 20일 선거까지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참 기다렸다가 이런 데서 매수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건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예요. 한전기술도 대단하죠. 엄청나게 올라왔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다 조정 받고 21선 딛고 잘 올라가는데 이렇게 눌림목에 있을 때 매수하시는 게 낫지. 지금 월봉에서 만약에 이제 한전 KPS가 이런 자리에 있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5개월 선이 이제 이 전달의 위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렇게 된 거죠. 60에서 돌파 나가고 있고 제가 이때 영상 찍었다면 아마 60에서 깨지 않으면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깨고 바로 이렇게 올라갔죠. 이런 현상이 생긴 건데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월봉에서 높은 거 살 땐 주식을 이제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고 하죠. 지금 뉴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월봉 저점일 때 소문이 났을 때 사는 게 좋지 고점에서 벌써 막 뉴스 터지고 그럴 때 사는 건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적으로 에너토크나 이런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죠. 다 이제 그 원전 관련주인데 굉장히 올라왔죠. 이렇게 월봉에서 보시면 지금 역 3개월째 아주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도 꽤 올라왔고 이런 종목들한테 한번 몰리면 일봉에서는 이렇게 안 높아 보이지만 월봉에서 어째 높게 있기 때문에 한번 몰리면 아주 머리 아프죠. 현재 주가의 위치 항상 월봉이 말해줘요. 그래서 내 주식이 이렇게 싼 데 있는지 요새 사람 좀 답답하겠죠. 거래량도 없고 그렇지만 기다리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높은 데막 거래량도 실리고 좋을 때 올라가면 좋지만 잘못하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손실권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이런 데서 장기 투자, 스윙 투자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기 단타로 짧게 끊고 나오는 게 맞아요. 이런 데서 몰리면 엄청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제 이 17년도 11월 달에 양봉 떴을 때는 상황이 좋았겠죠. 그렇지만 다음에 음봉 맞고 떨어지니까 몇 년을 고생하죠. 이때가 17년도니까 4년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월봉의 고점에 살 땐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월봉 저점에 사놔야 밀려도 다시 돌아 나가는데 얼마 안 걸리지. 고점에 사서 몰리면 힘드니까 이 지금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주식들이 핫한데 너무 높이 있거나 이제 이 손절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주식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 오늘 시장에서 좀 핫하거나 관심 있어 할 만한 종목 특이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별 투자 동안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있죠. 하지만 다행히 엄청난 많은 물량을 매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관이 오히려 좀 매수 해줌으로 인해서 크게 밀리지 않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양매도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기관에 근데 외인의 매도가 약해졌죠. 예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조금 개인의 매수에 올랐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약해짐을 해서 받쳐준 거지 뭐 외국인 매수세가 세진 건 아닌데 만약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면 주식이 많이 살아날 수 있겠죠.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외국인 매도세가 좀 약해져서 그나마 천만다행이고 기관이 들어와 준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아야 할 섹터 이제 크게 나누면 정리는 이렇게 되죠.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이제 올라간 종목들이 있긴 한데 EID나 이트론 쪽에 동전주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종군당 바이오나 이제 특히 바이넥스 같은 이제 바이넥스를 보시면 전부 다 저기 관련주죠. 자 스푸트니크 V 관련주인데 월봉에서 이렇게 깨지 않아야 될 중요한 자리에 있긴 있어요.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 돼요. 지금 저점 찍고 가는데 이 자리 깨지 않고 이번 달에 끝나줘야 다음 주에 상승하고요. 다음 달에 주봉에서 추세를 전환하는 이렇게 5주선인가 20선 회복 못 해주고 있죠. 이 점 위험해서 회복해주면 당연히 다음 주에 이게 추가로 상승할 수 있죠. 못 해주고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 바닥 찍고 돌아서긴 하는데 역시 이전 저점 깨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포마도 이쪽 연결이 되어 있는데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월봉에서 이제 이 기준 잡은 건 딱히 없어요. 상장주라, 신규 상장주라. 주봉에서가 중요한데 예전에 지켜줘야 될 변곡점 이 자리를 깨놓고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5주선 회복이 중요해서 5주 회복해줘야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5주선 회복을 해준 다음에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까 꼭 그거와 관련해서 신경 써서 보시고요. 5주선 회복이라는 게 결국은 21선 회복이에요. 21선 회복해줘야 이렇게 살아날 수 있으니까 21선 회복한 후에 자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스푸트니크 V 관련주하고 철도, 남북경영이라고 철도주가 움직인 거고요. 또 특히 이제 원전, 그 한미 정상회담 원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섹터가 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종목들이 이제 반응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오늘 새벽 영상에서 네이버 이제 신세계 그렇게 해서 이제 SK까지 지금 202메가 관련해서 조금 핫한 종목들이 있죠.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큰 힘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 찍은 종목들이 바로 막 그날 올라간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한 2, 3일 기다리면 많이 올라가는 게 많아서 좀 기다릴만 합니다. 그래서 미넨지 같은 경우 이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자 추가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써 보셔야 되고요. 역시 세틀뱅크도 보시면 이렇게 자 5일선을 깨서 내가 이렇게 21선 짚고 올라간 자리가 중요하겠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자 다음 주에 또 이런 이슈와 관련해 추세를 유지할 수 있죠. 이 세틀뱅크가 미넨지 자회사죠. 간판 결제, 옥션하고 지마켓.
이렇게 돼 있고, 대장주인 항공메탈티도 보시면, 항공메탈티도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이 주봉에서 5선 회복해 놓고 중요한 자리에 와 있죠. 순간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친구예요. 월봉에서 보시면 지켜줄 자리 딱 지키고 올라나가고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어제 이제 급등했다가 오늘 20일 근처나 5일 근처까지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데, 이 조정 얼마나 잘 버티냐에 따라서 크게 급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정목은 또 내일 새벽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상 시황 정리와 함께 좀 살펴봐야 될 종목들, 특이 종목들에서 살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